안녕하십니까, 잭 PD입니다. 오늘 배워볼 거는 바로 줌 트랜지션인데요. 줌 트랜지션을 퓨전 탭에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줌 트랜지션이라고 하면은 줌 아웃 트랜지션이 있고 줌 인 트랜지션이 있어요. 근데 오늘은 줌 아웃, 줌이 멀어지면서 다음 장면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트랜지션을 배워보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정말 간단한 트랜지션 효과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영상을 불러와야겠죠? 그래서 영상을 두 개를 불러와 볼게요. 그 다음에 여기서 거의 첫 번째 시간에 배웠었죠. 컷 편집을 할 수도 있는데 필요한 부분만 영상을 따내기 위해서 마크 인 그리고 마크 아웃 작업으로 영상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 I 누르고 미디어 폴에서 하는 거죠. O 누르고 그리고 이 부분 I 짧게 O 누르면은 이제 I 마크 인 마크 아웃 작업한 게 해당 구간만 지정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이 상태에서 에딧 탭으로 넘어옵니다. 그 다음에 첫 번째 장면 그리고 두 번째 장면 불러옵니다. 일단 오디오 창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디오 탭은 지우고요. 그리고 타임라인을 좀 늘려보도록 할게요. Alt 누르고 마우스 스크롤. 이 상태에서 일단 트랜지션이니까 적용될 부분, 이 적용될 부분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단 이 두 번째 클립을 2번 라인으로 끌어주세요. 그 다음에 여기 이 사이 부분에 타임 인디케이터를 놓고 방향키, 왼쪽 방향키로 24프레임 영상인데 10프레임만 앞으로 가볼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여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그러면은 2초 22프레임 지점에 컷 편집을 해줍니다. 그리고 다시 영상과 영상 사이에 타임 인디케이터를 놓고 다시 오른쪽으로 10프레임 이동. 하나, 둘, 셋, 넷, 다여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그리고 다시 컷 편집. 그리고 나머지 영상을 1번 라인으로 다시 내려줍니다. 그리고 앞에 있던 이 자른 영상을 이 부분을 끝까지 1번 라인으로 옮겼던 2번 영상 앞까지 끌어줍니다. 이게 잘 안 보이는 분들은 타임라인이 너무 작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. 항상 타임라인을 늘리고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. 이렇게 늘린 상태에서 끌어다 줬죠. 그리고 나서 이 부분 이렇게 한꺼번에 지정을 하고 New Fusion 클립을 누릅니다. 합쳐졌죠? 이 상태에서 영상 클립을 누르고 퓨전 탭으로 넘어옵니다. 자, 이렇게 넘어오면은 클립 하나가 미디어 인 1, 미디어 인 2 해당 영상 두 개가 묶어져서 멀지 탭에 통과돼서 미디어 1으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. 보시면은 일단 해당 접점을 찾아주세요. 타임 인디케이터로 찾아보시면서 첫 번째 장면에서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는 프레임이 몇 프레임인지 기억해 두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79프레임이 첫 번째 영상의 마지막 부분이고 80프레임이 두 번째 영상의 첫 시작 부분이 되겠네요. 그래서 79프레임에 먼저 가져다 줍니다. 여러분들의 영상은 다르겠죠, 프레임이.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노드를 찾는 방법이 뭐가 있었죠? 저희가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? 이 노드의 사전 구성에 대한 이해, 이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카드를 클릭해 주세요. 그 다음에 노드를 찾아줘야겠죠? 일단 저희가 찾아야 될 거는 트랜스폼, 영화 트랜스포머 아닙니다. 자, 트랜스폼을 찾아줬고요. 그리고 트랜스폼에서 뭘 조정을 하냐면은 일단 사이즈를 줄일 거예요. 사이즈를 이렇게 줄여주시고요. 이 정도. 왜냐하면은 줌 아웃 트랜지션이잖아요. 그러니까 첫 번째 장면이 멀어지면서 갑자기 두 번째 장면으로 전환이 되는 과정을 보여줄 거니까
먼저 사이즈가 멀어져야겠죠? 그럼 줌 인 트랜지션은 먼저 장면이 확대되다가 두 번째 장면으로 전환이 되는 게 줌 인 트랜지션이고요. 그래서 줌 아웃 트랜지션에서는 사이즈를 먼저 작게 줄여줍니다. 한 0.45 정도까지? 뭐 이거는 입맛대로 하시면 돼요. 근데 너무 사이즈가 이렇게 커버리면은 전환이 될 때 어떤 그 박진감? 영상에 대해서 어떤 큰 변화가 없어서 약간 효과라고 보기에 좀 어설플지도 몰라요. 그래서 최대한 좀 작게 0.45 정도. 그 다음에 밑에 엣지스 부분에 캔버스를 미러로 바꿔주세요. 됐죠? 그러면은 이 장면이 여러 가지로 이게 거울에 반사돼서 보이는 모습들이 보일 거예요. 이 상태에서 이제 키프레임을 지정할 겁니다. 지금 타임 인디케이터 첫 번째 장면의 마지막 부분이 79프레임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키프레임 한번 찍어주고요. 그리고 80프레임, 이 80프레임 부분에서는 똑같은 크기로 0.45에 다시 한번 키프레임 찍어주고요. 그리고 점점 작아져야겠죠? 그러니까 한 재생을 시켜보고 한 요 정도? 한 105프레임에서 이 부분이 이 점이 원점이란 소리인데 이거 눌러주시면 키프레임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. 자, 이렇게. 그래서 79에서 미러로 보였다가 80에서 똑같은 크기 점점 두 번째 화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, 근데 문제는 지금 첫 번째 장면에서 미러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전 영상들도 모두 미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. 그래서 이게 미러로 변환이 돼야겠죠. 그래서 자 80에서 105가 25프레임이죠. 25프레임. 그럼 79에서 25프레임을 앞으로 당기면은 54프레임이죠. 54프레임에 갖다 놓고 여기서도 원점 키프레임 생성. 그러면 키프레임이 총 4개가 찍힌 거예요. 여기가 첫 번째 54프레임에서 원점 키프레임 찍고, 두 번째에서 멀어지고, 세 번째에서 두 번째 장면에서 멀어지고, 그리고 마지막 키프레임은 다시 원점 키프레임. 그래서 한번 보면은 멀어지고 똑같은 크기 다시 원점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요. 재생을 해보면은 좀 약간 밋밋하죠? 이거는 이제 블러라는 효과를 추가해서 조금 박진감을 넘치게 해보겠습니다. 일단 트랜스폼 누른 상태에서 다시 줌 블러를 입력해 줍니다. 줌 블러 있죠? 애드 누르고 아까 79프레임부터 이 미러 효과가 시작됐거든요. 그래서 이 79프레임에 블러가 추가되어야겠죠? 그래서 한 이 정도? 이 X 포지션, Y 포지션은 이 앵커 포인트, 그러니까 효과가 시작될 지점을 표시를 하는 건데 이거는 웬만하면 가운데가 좋겠죠? 0.5가 기본값이에요. 그리고 이 느낌이 좀 빨려 들어간다 이런 느낌 0.6 정도가 좋겠네요. 0.6 하고, 근데 이것도 처음부터 효과가 표현되면 좀 별로겠죠? 그래서 처음에는 영상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빨려 들어가는 듯한 줌 블러 효과가 생기면서 멀어져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겠죠? 그래서 79프레임부터 줌 블러 효과가 생겨야 되니까 똑같이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던 지점 54프레임 54프레임부터 다시 원점 키프레임을 찍겠습니다. 그러면은 원래 영상에서부터 아무 일 없다가 54프레임부터 빨려 들어가면서 줌 블러 효과가 생기고 화면이 멀어지죠. 그리고 80프레임에서 똑같이 키프레임 하나 더 찍어주시고요. 그리고 105프레임에서 이 효과가 멀어지는 게 이제 끝나고 두 번째 영상이
본 영상부터 재생이 되는 그 시점부터 다시 원점 키프레임을 찍습니다. 두 번째 영상이 재생되는 그 시점들을 보니까 리플리케이트 부분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리플리케이트 놓고 그러면 재생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겠죠? 근데 속도가 너무 밋밋해요. 박진감이 없죠? 그래서 곡선 도구를 이용해서 속도감을 조정할 겁니다. 오른쪽 위에 인스펙터, 메타데이터, 키프레임즈, 그리고 스플라인이라는 게 있어요. 이 스플라인이 뭐냐면은 곡선 도구예요. 그래서 저희가 줌 블러도 이제 좀 조절을 해야 되고, 그리고 트랜스폼 부분을 먼저 조절을 해볼게요. 트랜스폼 체크. 일단 스플라인 부분을 움직이는 방법은 이걸로 좌우로 움직일 수 있고, 그리고 이 타임라인, 이 스플라인의 타임라인을 윗부분, 타임 인디케이터 윗부분, 이 부분 숫자 부분에 갖다 대면은 마우스 커서가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. 이 마우스 커서를 누르고 좌우로 당겨주시면 타임라인이 늘어났다가 줄었다를 반복하실 수 있습니다. 모든 부분을 드래그해서 지정을 해줍니다. 이 상태에서 맨 왼쪽 스무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. 이 부분을 클릭해주세요. 일단 저희가 키프레임을 4개를 찍었잖아요. 54프레임에 찍은 이 곡선이 여기, 그리고 79프레임에 찍은 키프레임 여기, 80, 그리고 105 이렇게 되는 거겠죠. 그래서 각자에 대해서 속도감을 줄 수가 있어요. 이 부분 79프레임에 대한 속도값을 위로 쭉 당겨주세요. 그리고 80프레임 이것도 위로 당겨주세요. 그러면은 이게 점점 빨라지었다가 점점 느려진다, 뭐 이런 거예요. 조금 더 속도감을 추가하고 싶다고 하면은 54프레임과 105프레임을 왼쪽 오른쪽으로 조금 끌어주시면 돼요. 그러면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겠죠? 이런 속도 조절은 적당하게 재생을 시켜보시면서 계속 해보시는 게 좋아요. 트랜스폼 1 사이즈를 체크를 해제해 주세요. 그 다음에 줌 블러 1 그리고 스무스 스트렝스를 체크해 주세요. 처음부터 블러 효과가 추가가 되는 게 아니라 빨려 들어가면서 줌 블러 효과가 추가가 돼야 되니까 모두 다 지정을 해주세요. 그 다음에 스무스, 그리고 가운데 타임 인디케이터 위치하고, 그리고 79프레임 속도를 가운데로, 그리고 80프레임도 역시 가운데로 이렇게 놓아주시고요. 그러면은 처음에는 줌 블러 효과가 적용이 안 되었다가 점점 빨려 들어가면서 줌 블러 됐죠? 굉장히 괜찮죠? 속도도 약간씩 조절을 해보면서 적절하게 재생을 해보시면서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은 구독자분들이, 시청자분들이 직접 맞는 값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다 되었다면 스플라인을 꺼주시고요. 그리고 에딧 탭으로 돌아옵니다. 자, 그리고 재생을 해보면은 자, 이렇게 오늘 줌 트랜지션, 그러니까 줌 트랜지션 중에서도 줌 아웃 트랜지션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. 일단 줌 아웃 트랜지션은 브이로그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여러가지 매드무비 아니면은 뭐 하이라이트 무비 뭐 이런 데서도 정말 많이 쓰이는 트랜지션입니다. 그래서 적절히 활용을 하면은 굉장히 괜찮은 효과이고 굉장히 쓸모있는 효과입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이 트랜지션을 쓰시기에 앞서서 트랜지션은 정말 많이 쓰일 경우에 굉장히 오히려 좀 더 독이 될 수 있다는 점 항상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고 궁금한 사항은 언제나 댓글로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 잭피디였습니다.